저희가 이제 그 선형대수,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까지 배웠는데요. 마지막 그 소주제로서 미분,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산업공학이 전공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파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최적화에 대한 이슈가 항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수업에서는 그렇게 깊게 내용을 다루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 최적화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이 최적화라는 이 기법 자체가 독립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최적화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써요. 어떤 걸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최적화해야 돼. 라고 이제 최적화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써요. 근데 정작 아마 이제 최적화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여쭤보게 되면 이 최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사전인데요. 이 옵티미제이션은 the process of making something as good or effective as possible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인데 어떤 something, 어떤 것을 좀 더 좋게 만들거나 최대한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최적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 즉 최적의 어떤 대안을 찾아 나가는 일련의 어떤 과정을 저희는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의미고요. 그들 중에서 최적화를 한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적화는 사실 어디에서나 최적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적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때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품을 구매를 하고자 할 때도 소위 말하는 가성비를 여러분들이 따지시듯 기본적으로 가장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가장 좋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최적의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게임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여러 개의 대안들 중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 또한 어떤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최적화는 수리적인 최적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어떠한 특정한 집합 위에서 정의된 실수값, 함수, 정수에 대해서 그 값이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상태를 해석하는 문제를 바로 수리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미 이 함수를 배우시면서 최적화에 대한 개념은 이미 다 배우셨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 최적화의 예시로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다든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데 회귀 분석에서 그 x와 y와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직선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어떠한 최선의 어떤 대안들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 중에 가장 좋은 값을 선택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수리 최적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최대 혹은 최소값을 찾는 그런 어떤 문제를 저희는 수리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머신러닝 문제는 최적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실 때 뭐 로스 펑션, 라이클리후드 펑션이라고 하는 손실함수, 우도함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X와 Y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 관계를 찾는 게 머신러닝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위 말하는 이 손실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값과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추정하는 추정값 간의 차이, 이게 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로스를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할 것이냐, 로스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혹은 이제 likelihood, 내가 이런 어떤 가능성,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 likelihood가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렇죠? likelihood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likelihood를 maximize, 최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최적의 어떤 파라미터 값을 찾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사실 머신러닝에서의 어떤 최적화 문제가 되는데요. 머신러닝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의된 로스 펑션 혹은 likelihood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거나 맥시마이즈 하는 게 주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의 어떤 최적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머신러닝 문제는 많은 경우 최적화 문제로서 귀결이 되고,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잘 풀어서 우리가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혹은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어떤 매개 변수를 찾는 그런 어떤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잘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최적화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추상화해서 어떤 수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모델링 기법이 필요하고요. 그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문제가 정의가 되면, 수학적으로 문제가 정의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최적화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서는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이런 어떤 4가지 구성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적화 기반의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잘 보시면 모든 경우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정의를 하고요.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 풀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가정들, 그 다음에 한계점들을 찾아 나가면서 요 문제를 좀 이렇게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내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이렇게 정의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계속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해나가는 이런 어떤 과정을 이제 모델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정의에 부합하는 수학적인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가져야 되는 특성은 기본적으로 모델은 실제 현재 문제를 잘 반영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아주 상반된 그런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풀고자 함인데, 이 모델이 실제 문제와의 괴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리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트랙터블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델을 내가 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델을 잘 세웠는데 이거 풀 수 없으면 사실은 모델을 세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트랙터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실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어야 돼요. 사실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좋은 모델이 가져야 되는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모델링 과정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모델을 세웠습니다. 그럼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결과를 얻습니다. 해를 얻고요. 그 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형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이 과정들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여러 번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리파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게끔 결과를 제공하고 의사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최적화 기반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적화라는 것이 무엇이고요. 왜 머신러닝에서 최적화, 특히 이제 수리 최적화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